미키가 영화에서 처음 죽을 때 그의 오른손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니프라임에 사는 크리퍼들의 모습은 마치 손가락을 오므린 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크리퍼들이 손가락을 무는 장면을 클로즈업한 연출은 크리퍼의 모양이 손가락과 닮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죠. 이처럼 중요한 메타포인 손은 빨간 버튼들과 연결됩니다. 어린 미키는 자동차 속 빨간 버튼을 손으로 눌러 어머니를 잃었고, 꿈속에 나온 일파는 빨간 소스를 손으로 찍어 먹어보라고 했으며, 일파의 왼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빨간 버튼 모양처럼 보여 있었죠. 결말에서 인간 프린터기를 폭발시킬 때도 빨간 버튼을 손으로 누르고요. 이렇게 반복된 상징들 속에 담긴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봉준호 감독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누구나 쉽게 미키 17을 감상하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전작 기생충에서 박 사장의 회사명은 어나더 브릭입니다. 그리고 미키의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의 이름도 벽돌입니다. 아줌마의 쇠구스 했으니까 다시 또 구하면 그만이긴 한데. 벽돌은 언제든 또 다른 벽돌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미키일은 언제든 또 다른 미키이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메타포이자 기생충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소소한 영화적 즐거움이겠습니다. 보통 기하학적으로 남성의 상징은 막대기와 공 두 개이고 여성의 상징은 검은 구멍인데요. 봉준호 영화에서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마더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 도주는 골프공 두 개를 들고 여학생을 뒤따르고 있었고, 여학생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골목길의 검은 구멍 안에 서 있었죠. 실제로 성적인 의미를 갖는 장면에 메타포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마더의 살인사건처럼 되게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성적 메타포를 심어넣는 연출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미키 17에도 폭력적 장면과 연결된 성적 메타포가 있지만 아쉽게도 자료 화면이 없어 설명이 애매한데요. 그래도 화면 자료 없이 설명을 해보자면, 미키와 티모가 사로잡힐 때 그들 두 명은 각각 공 모양의 전기 충격기에 당하죠. 그리고 사채업자는 그 두 개의 공을 남성의 심볼처럼 나란히 붙여 보관해놓고 막대기 형상의 전기톱을 치켜 세워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마샬이 큰 바위를 반으로 자르자 그 단면이 검은 구멍처럼 되었고, 그런 바위 단면의 검은 구멍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아기 크리퍼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폭력적인 장면이 발생했죠. 이처럼 잔인하게 신체가 훼손되는 가장 폭력적인 두 개의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메타포를 붙여 연출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구멍에 막대기 모양이 삽입되는 성적인 메타포가 폭력적인 장면과 연결되는 연출들이 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는 기차 외부로 연결되는 구멍에 기다란 남성의 팔이 삽입되어 그의 팔이 잘리는 폭력적인 장면이 성적 메타포로 은유되었고, 미키 17에서도 포장된 미키의 신체가 기다란 막대기 형체가 되고 그것이 구멍 안으로 버려지는 폭력적인 장면이 나왔죠. 이와 같은 봉 감독 영화 속 19금 메타포들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키 17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한 영화이고 계속해서 빨간색 버튼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보수 정당인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마샬은 누구나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가 연상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마샬의 지지자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인터뷰를 하며 미키가 그의 우주선을 타는 과정에서도 계속 빨간색들이 나타나고, 마샬의 추종자들과 함께 떠난 우주선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빨간색은 정치적으로 공화당 같은 보수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샬의 추종자들로만 인원이 구성되었고, 마샬이 사령관으로 있는 우주선에서의 위원회는 온통 빨간색이지만 지구에서의 공간은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회 당선된 나샤도 빨간 옷을 입었고 주변에 빨간색 장식들이 있습니다. 영화 괴물에서 미국 때문에 태어난 괴물이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은 미국이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 준비한 에이전트 옐로우와 유사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연출이었죠. 이처럼 크리처의 생김새로 메시지를 전하는 봉준호 감독인데요. 이번 미키 17에 나온 크리퍼의 생김새는 사람의 손가락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미키의 첫 번째 죽음에서도 손을 강조하는 연출이었고, 미키의 손으로 빨간 버튼이나 빨간 소스를 누르는 장면들도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빨간 버튼을 누르는 미키의 손은 공화당 같은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키는 마샬을 전혀 추종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채업자를 피하려고 마샬의 우주선을 선택했기에 마샬의 열렬한 지지자들과는 입장이 다르죠. 따라서 빨간 버튼을 누르는 미키는 보수에 투표를 하긴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를 지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중도나 중립에 가까운 보수 성향의 소시민을 대표합니다. 마샬이 가지고 있는 폭탄 버튼에서 미키 17은 빨간색이고 미키 18은 하얀색입니다.
빨간색이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보수를 상징한다면 하얀색도 당연히 연결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걸 누구나 해석할 수 있도록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 심어놓은 결정적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플 연쇄살인마의 알리바이가 되었던 아이들의 빨간색 적혈구와 하얀색 백혈구 공연입니다. 적혈구가 피 속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라면 백혈구는 피 속에서 세균이나 이물질을 물리치는 역할이죠. 해로운 것을 물리치는 백혈구의 역할과 하얀색 버튼을 누르는 미키 18의 마지막 선택을 고려할 때 하얀색의 의미는 악에 대한 처단입니다. 정리하자면 미키 18의 하얀색은 잘못된 보수에 대한 응징을 상징하기에 그는 하얀색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그릇된 보수 지도자 마샬을 징벌합니다. 미키 17에서는 나샤와 마샬이라는 두 명의 보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영화는 이상적인 보수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 두 명을 거의 동시에 미키 앞에 등장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비교합니다. 사랑을 금지하는 마샬과 미키와 사랑을 시작하는 나샤, 크리퍼들과 전쟁하려는 마샬과 크리퍼들과 대화하려는 나샤, 아기 크리퍼를 죽이려는 마샬과 아기 크리퍼를 살리려는 나샤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두 명의 대립을 반복하며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특히나 마샬을 통해 봉준호 감독이 생각하는 그릇된 정치 지도자의 조건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번영과 발전을 수단 삼아 인간을 도구화하는 비인간성입니다. 미키의 죽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여성의 가치를 자궁으로 접근하며 인간의 사랑마저도 열량을 따지며 생존의 도구로 계산하죠. 니프라임의 바이러스 백신을 위해 희생되는 미키의 경우처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이 인간을 희생양 삼아 이루어내는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경계해야 하며 그걸 추구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는 뚜렷한 의지가 전달되는 미키 17의 결말이었습니다. What's it feel like to die? 계속해서 죽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는 미키인데요. 이 죽음에 관한 질문이 의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무례한 인간들과 카이의 질문이 가졌던 차이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카이만이 죽은 친구를 위한 질문,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잠시나마 미키가 카이에게 흔들렸던 이유였죠. 하지만 동시에 미키가 카이를 거절하고 나샤만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샤만이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미키가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결국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질문은 나샤를 통해 봉준호 감독이 제시하는 좋은 지도자의 조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릇된 지도자인 마샬은 미키 18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나샤는 미키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연민하고 위로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제인간의 죽음에서 누군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죽음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누군가는 타인의 죽음과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나의 이득만을 계산하지만 누군가는 오직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위로에 온 마음을 다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호기심이나 이득이 아니라 나샤처럼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사람이겠죠. 이처럼 복제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좋은 지도자의 조건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존중임을 전하는 미키 17의 결말이었습니다. 나샤가 약에 취하여 순한맛 미키 17과 매운맛 미키 18과 함께 스킨십을 하고 카이는 나샤에게 두 명의 미키를 한 명씩 나눠 가지자며 자신에게 미키 17을 양보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삼류 치정극 같은 이 사각관계는 사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양성의 성향을 지닌 카이는 보수 진영에 있지만 사실상 진보 진영이며 마샬이 없어진 이후에 점차 지도자가 되어가는 나샤는 완전한 보수입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기 때문에 영화의 결말까지 서로 앙숙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진보인 카이는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미키 17과 가까워지려는 것이고 보수의 지도자인 나샤는 중도 보수의 미키 17과 강성 극우에 해당하는 미키 18을 모두 포용해야 하죠. 나샤가 미키 17과는 키스를 하고 미키 18과는 성적 접촉을 하는 서로 다른 스킨십도 지도층이 어떻게 중도층이나 강성층과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소 생뚱맞게 느껴지는 사각관계의 해프닝은 보수와 진보의 역학관계를 인물들로 의인화하여 비유한 블랙 코미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키는 반복적으로 후회나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마샬의 우주선을 탄 이후에는 첫 번째 식사부터 후회를 말하였고 방사능 노출의 실험체가 되어 죽어갈 때는 해부 수업에서 개구리에게 장난을 쳤던 벌을 받는다고 하였고 배양식이나 약물 주사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때는 나샤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자동차에서 빨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미키의 죄의식과 답답한 설정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펜더블이 되겠다고 빨간 서류에 손으로 서명을 하거나 빨간 버튼을 손으로 눌렀거나 빨간색 공화당에 투표를 하고서 그것이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비인간적이고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비극들을 미키와 같은 소시민이 마땅히 수용해야 할 벌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가지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잘못된 지도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백혈구의 하얀색을 상징하는 미키 18이 등장하여 잘못된 지도자를 처단하는 것이고, Yes, no, asshole. 미키 17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며, 자동차의 빨간 버튼을 누른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미키가 인간 프린터기를 폭발시키는 빨간 버튼을 죄책감 없이 누르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티모는 잘못된 지도자의 사회가 가진 병폐를 증명하는 캐릭터입니다. 마샬의 사회 안에서도 티모는 요령 좋게 이기적으로 굴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양이 되어 불구덩이 구멍에 빠지는 것은 순진한 미키 같은 사람이지 자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릇된 지도자의 세상은 계속해서 희생양들을 불구덩이로 집어던지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차례가 아니었을 뿐이지 언젠가 티모에게도 차례가 돌아오는 거죠. 구성원의 희생을 동력 삼는 그릇된 지도자의 사회는 그 악순환의 나비 효과로 결국 구성원 모두를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시킵니다. 마샬의 오만한 독단으로 크리퍼와의 전쟁에 모든 사람들이 휘말릴 뻔한 것이나 티모가 자신에게 분노한 미키 18에 의해 불구덩이에 빠질 뻔하거나 사채업자의 하수인과 불구덩이에 누가 빠질지 처절한 싸움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키 17의 결말에서는 잘못된 지도자에 저항하는 이들과 적응하는 이들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지도자에 저항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한 미키와 나샤는 전쟁의 지옥을 막아내지만 마샬의 사회에 잘 적응하였던 티모는 불구덩이 앞의 싸움처럼 홀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지옥을 겪은 티모의 마지막 표정은 그릇된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 특정한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몫임을 전합니다. 똑같이 왼쪽 뺨에 상처가 생긴 것처럼 미키 18과 마샬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캐릭터입니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데 주저함이 없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마샬은 지도자이고 미키 18은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이가 그릇된 지도자가 된다면 처단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시민이라면 그릇된 사회와 지도자를 처단하는 백혈구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인 나샤는 미키 17만이 아니라 미키 18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인간적인 취급에도 굴종하던 미키 17의 변화도 미키 18과의 만남 덕분이죠. 그런 미키 17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1파의 꿈 장면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뒤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극우나 극자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많은데요. 미키 18의 역할과 희생을 통하여 오히려 좋은 지도자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고 전하는 미키 17이었습니다. 미키 18은 마샬의 암살을 2번 시도하는데요. 그 저항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암살은 미키 17을 함부로 대한 것에 화가 나서 벌인 개인적인 복수였기에 나샤가 그를 저지한 것이고, 두 번째 암살에서는 크리퍼와 전쟁하려는 마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처단합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이유이든 그를 처단하는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봉준호 감독은 마샬 같은 독재자라 하여도 올바른 명분과 신념으로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에서 그릇된 지도자는 구성원을 희생시키며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꿈에서 나온 일파가 미키 17에게 권하는 빨간 소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녀가 고급 문화의 산물이라 자랑하는 소스는 아기 크리퍼의 꼬리를 희생시켜 만들었죠. 마샬이 기술적 발전을 말하며 미키를 희생시켰다면 일파는 문화적 발전을 말하며 크리퍼를 희생시킵니다. 따라서 빨간 소스는 희생자들의 피로 이루어낸 문화적 번영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는 잘못된 지도자에게 투표를 했을 때 생기는 비극이고요. 정리하자면 버튼처럼 생긴 빨간 소스를 손으로 찍어 먹으라는 일파의 권유는 문화적 발전을 가져올 자신들에게 투표하라는 메타포입니다. 꿈에 나온 일파는 빨간 소스를 언급한 다음에 새로운 마샬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미키 17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데 피가 흘러내려 빨간 버튼 모양이 됩니다. 이 장면을 쉽게 정리하자면 소스 맛도 모르는 미키 같은 이들은 생각이나 고민을 하지 말고 빨간 소스와 같은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자신들이 가져올 테니 그저 빨간 버튼을 손으로 눌러 자신들에게 투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필요된 빨간 버튼인 것은 구성원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사회의 번영이기 때문이겠고요. 하지만 미키 17은 이미 미키 18을 통해 저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미키 18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면서 빨간 버튼을 내미는 일파에게 꺼지라고 외치는 것으로 언젠가 새롭게 나타날 또 다른 마샬 같은 지도자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일파의 빨간 버튼을 거부하며 꿈에서 깬 미키 17의 앞에 또 다른 빨간 버튼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미키들을 만드는 인간 복사기를 파괴하는 버튼이죠. 복사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미키 같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빨간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구성원을 희생시키지 않는 나샤와 같은 지도자에게 투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꿈속과 꿈밖의 두 가지 빨간 버튼을 대비하는 것으로 어떤 빨간 버튼을 누르거나 누르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지도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미키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장을 통하여 그릇된 지도자와 사회에 저항하는 법을 익혔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미키는 그릇된 세상이 희생양으로 부여받은 숫자 인식표를 떼어내고 미키 반스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제시하는 좋은 지도자의 사회는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애정과 존중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미키가 도구처럼 부여받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되찾는 미키 17의 결말이었습니다.